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비염이 되게 심하게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버릇 때문에 입으로 숨 쉴 때도 많고 잘 때, 예, 그 정도로 되게 심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면, 진짜로 그 안 다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오, 네, 네. 이비인후과, 뭐, 한의원 안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었는데, 결국은 제가 고쳤습니다.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네. 네. 우리 제- 원장님 스스로 고치셨다고요.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쵸. 제 증상에 맞는 한약을 상당히 오래 먹었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코로 숨쉰 지 거의 한 10년 됐죠. 그 전까지는 코로 숨쉰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 했었고요. 네. 아. 원장님, 특히나 염증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관절에서 많이 네. 염증이 생기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퇴행성 관절염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의 아까 말씀하신 염좌라든지 급성으로 온 그런 급성 염증들 다 이런 것들이 염증인데 관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움직임이 많다라는 거.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손상이나 자극이 가기 쉽고 그래서 그 물리적인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기전으로 염증이 생기기 쉽고 또 하나는 우리 화학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자극에 의한 염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 관절은 꺾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노폐물이나 아니면 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원들이 많이 침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에서 염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몸에 올바른 방어 기전이 잘 작용을 하려면 평상시에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제가 이제 김남식 원장님의 그 말씀에 조금만 덧붙여 네. 드리자면 우리가 염증 자체를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 전통이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왜냐하면 병이 있는 곳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염증 이꼴 병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네. 염증 자체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염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자극에 대해서 내 몸이 나를 방어하는 그것을 고치기 위한 작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섣불리 그 염증만을 제거하기 위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 염증만을 제거하기 위한 소염제를 자꾸 남용하게 되면 우리 몸은 오히려 내 몸의 염증 세포들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내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기회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염증 4대 반응이라고 하면 홍종 열통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손상이 있거나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왔거나 뭔가 안 좋은 독소가 거기 발견이 되었을 때 그곳에는 혈액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혈액에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 그 모세혈관이 팽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도 나고 거기서 혈류가 천천히 가면서 저류하면서 거기 삼출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붓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로가 만약에 어디가 손상이 됐다, 도로가 망가졌다라고 하면 거기 일단 와서 막 뭐 바리케이트 치고 삐요삐요 막 공사 차량들이 그쵸. 시끄럽게 그렇죠. 굴고 네.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통증도 매개가 돼요.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통증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 만지거나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어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제어하면 오히려 해악이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염증 자체가 오래되거나 너무 심하게 되면 우리 몸의 조직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소염제를 써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너무나 그 지금의 의료 현실은 그 염증 자체를 너무 문제로 인식하고 그거를 억제하는 데 너무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자, 원장님들, 저처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염증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요. 가장 큰 위험 인자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염증을 상당히 재발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또 흡연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가 잠깐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만성 염증이 우리 몸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장에 항상 좀 좋지 않은 세균들이 많아서 항상 장염이 약간 일어나 있는 상태로 있다든지 아니면 위염을 달고 있다든지 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치주염이거든요. 잇몸 쪽에 염증이 있거나 하면 우리 몸에는 일단은 그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좀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염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자극에도 과하게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그런 염증이 더 심하게 증폭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기저 염증 질환들을 좀 관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윤성 원장님, 이번엔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형적인 이제 파킨슨 씨병 증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증상이고요. 네. 파킨슨 씨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몸의 도파민이 점차 감소하는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이 생각보다 상당히 빈도가 많아요. 많이들 걸리세요. 그 60세 이상에서는 한 1% 정도,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2% 정도니까 거의 한 50분 중 65세 넘으신 분들은 50분 중에 한 명 정도는 걸려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더 힘든 병이기도 합니다. 네, 뭐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파킨슨병은 도파민과 도파민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얘는 우리 중뇌에 있는 흑질에서 보통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중뇌에 있는 흑질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서 점차 퇴화하게 되고요. 파킨슨이 있는 경우 그래서 도파민의 분비가 많이 저하되죠. 그래서 몸에서 도파민의 농도가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상당히 많은 곳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인지, 행복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절, 네. 기억 이런 우리 또 흔히 알고 있는 중독, 뭐 행동 조절이라든지 운동 조절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도파민 자체가 소실되는 것이 정말 생활에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도파민 자체가 일으킬 수 있는 병이 워낙에 많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도 마찬가지로 이 도파민 자체가 생기지 않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꾸준한 치료를 계속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파민 제제도 임의로 끊기보다는 계속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해서 같이 잘 치료를 받으시면 파킨슨병은 절대 완치되는 병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완치할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죠. 근데 그 완치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평생 잘 관리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증상을 완화하고 그리고 또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좀 전에 궁금하신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네.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네, 저기 MRI를 찍었는데, 네. 무릎이 양쪽 무릎이 네. 혹이 있어서 네. 수술을 하라고 이제 병원을 몇 군데 갔는데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 주사를 맞아가면서 지냈는데 이제 네, 너무 네. 많이 아파서 네. 수술을 하러 갔는데, 네. 네, 저기 무릎에다가 뭐라고 할까 뼈 넣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하려고 갔는데 나한테는 그거를 안 해준대요. 네. 네. 저기 줄기세포 수술하고 네. 뼈 이렇게 휘어서 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을 해서 그 둘 중에 한 가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만 하고 왔는데 네. 다른 병원을 가봤는데요. 네. 네. 나는 무릎을 많이 아픈데 무릎 밑에 보면은 네. 거기가 누르면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 통증이 있어서 그 통증을 먼저 제거를 하고 네. 무릎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일단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MRI 상으로 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부골이라고 그래서 네네. 그 뼈에서 이제 가시 같은 게 자라거나 뼈 자체가 조금 뭔가가 생긴 경우는 이건 꼭 그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예요. 네네.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혹이라고 보통 혹이란 표현을 잘 안 써서 제가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염증이 심한 정도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아까 이제 어머님께서 관절 치환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내 무릎으로 쓰다가
정 안 될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한의학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뼈가 자랐다라고 하면 그거는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무릎 밑에가 아파서 그걸 먼저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쪽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거기 관절염이 많이 심하게 돼서 거기 염증이 많이 심해졌거나 한 경우에는 그 염증을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으세요.